어제 만남을 저는 마지막 의식, 마지막 의식, 결별의 의식, 결별의 의식. 헤어질 결심을 하는 헤어질 결심. 마지막 공적 의식을 치른 거죠. 어, 제사를 지는 거라고 봐야죠. 그 대통령실에 반응이 나오면서 문제 있는 사람은 알려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문제 있는 사람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한 10분간 산책을 했잖아요. 네네. 산책할 때 둘만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있었죠.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거기 의전비서관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의전비서관으로 있는 분이 이른바 7인방에 들어가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뭐 말해라. 우리는 그냥 간다. 그거죠. 그러니까 공식활동 자제라는 게 사진에 카메라에 보이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좀 잘 보이지 않고 제2부속실 만들어서 그냥 일정을 관리하겠다? 그 일정만 필요한 걸 하면 되죠. 뭐 소외된 사람들이나 우리 의사에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조용히 표시안에 가서 좀 살펴보고 필요한 거 좀 경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게 김영성 관련, 명태균 관련, 뭐 심평 변호사하고 전화 통화하고 진중권하고 30분 통화하고 한동훈한테 사과할게 문자 보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배우자가 그런 거 하는 겁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흥분하면 안 돼. 일단 이 독대는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피할 수 없는 만남이죠. 왜냐하면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고 공개가 돼버렸고 대통령실도 그 독대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고 그리고 독대의 날짜와 시간이 공개가 다 됐잖아요. 네. 피할 수 없는 만남. 그러니까 일종의 둘 사이에 특히 당정 간에 같이 극적으로 화해해서 새롭게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마이웨이로 그냥 각자 도생으로 갈 길을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의식행위죠. 리투얼 같은 거죠. 만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한 번은 다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로 보면 그런 피할 수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래 만나자 만나는데 변하는 건 없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어제 같은 결과를 놓고 그럼 또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국민들도 아는데. 저기 정광재 대변인은 그 저희 방송 출연해서 네. 좀 회의적인 제가 말을 했어요. 네.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겠냐.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은 2번, 3번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대통령실도 이제 만나주지 않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저는 만나자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만남이면 뭐하러 어렵게 만나자고 매달리고 또 뭐 만남을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어제 만남을 저는 마지막 의식, 마지막 의식, 결별의 의식, 결별의 의식. 헤어질 결심을 하는 헤어질 결심. 마지막 공적 의식을 치른 거죠. 제사를 지는 거라고 봐야죠. 몇몇 언론은 이제 의무적으로 의무 방어를 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공은 또 용산에 넘어간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은 용산에 넘어가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이미 요구사항을 다 민심을 전달해 놓은 상태고 용산이 그걸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었는데 어제로 봐서는 수용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보여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만남 자체로 의미를 둘 뿐이지 만남 이후에 우리가 정작 바라는 것은 뭐 만남의 형식이나 만남의 무슨 분위기나 만남의 시간 이런 강론의 어떤 부차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부가 살기 위해서 요구하는 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과연 대통령이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인데 이 본질적 문제에서는 뭐 전혀 답을 얻지 못한 거죠. 그 저기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 이거는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 이른바 이제 한남동 7인방 예. 이거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대통령실이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어요. 뭐 예. 문제 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 정도. 근데 그러니까 뭐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의지는 내비쳤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좀 소극적으로 그냥 알려달라. 그냥 검토는 해볼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실의 태도를 여사 라인에 실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좀 되풀이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오면서 문제 있는 사람은 알려달라라고 했다는 건데요. 문제 있는 사람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만나면서 그 이른바 인적 쇄신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죠. 네. 당연히 했을 거고. 그런데 어제 이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한 10분간 산책을 했잖아요. 네, 네. 산책할 때 둘만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있었죠.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거기 의전비서관으로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의전비서관으로 있는 분이 이른바 7인방에 들어가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뭐 말해라. 우리는 그냥 간다. 그거죠. 그게 뭐 누군지 모르고 그러면 알려달라고 몰라서 지금 뭐 인적쇄신 못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적쇄신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김건희 라인하고 콕 찍어가지고 핀셋처럼 찝어내는 건 대통령이 뭐 체면도 있고 기분이 나쁘니까 안 할 수 있고 나중에 좀 지나서 이제 임기 중반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쇄신의 기풍을 한번 진작시켜 보자.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인적 교체를 할 때 뭐 거기에 섞어서 몇 명을 교체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김건희 라인의 교체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이고 이게 정작 그 사람들을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김건희 여사가 데려다가 자꾸 그 사람이 맡은 역할과 직책에 상관없는 일을 시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직책에 상관. 그렇죠. 네, 네. 그 만약에 뭐 홍보기획비서관이다, 국정홍보비서관이다, 무슨 뭐 의전비서관이다 이런 사람이 한남동 관저를 왜 갑니까? 그게 문제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사실 인적 쇄신이라는 게 그 사람들을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의 의미는 김건희 여사가 그런 역할을 벗어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요구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 자제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대통령실 안에서 네. 과도하게 자기의 그 배우자의 그 권한과 역할을 벗어나는 개입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 거기에 이제 불려 나가는 사람들을 교체하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사람들 교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그런 사람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 대통령실 내 배우자의 권한과 역할이라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사실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네. 그냥 1+1으로 딸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냥 옆에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뭐 있습니까? 인사에 개입하면 안 되죠. 네.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선출의 권력이 아니.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내조를 조용히 하면 대통령제 국가니까 대통령의 공식 행사에 필요할 때 잠깐 등장하는 정도. 그게 다죠 뭐. 그 주요 요청안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자제, 이게 뭐 공약이기도 했었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이미 좀 자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이제 또 입장을 보면은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된다. 근데 사실 제2부속실은 좀 말씀드렸지만 일정을 관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말은 일정을 하겠다는 거는 외부 일정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자제를 하고 있다. 이미 전제를 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때 그 사진에는 안 나왔죠. 대통령 혼자 투표를 했으니까. 네. 그 이제 그런 걸 자제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우리 민심이 요구하고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공식 활동 자제 혹은 중단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아까 제가 그 인적 쇄신도 그 사람을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가 그 직책과 범위에 넘어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공식 활동 자제 중단도 그 대선 때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 네. 그거에 충실해달라는 이야기고 그 인즉슨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번에 마포대교 가서 무슨 지시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명태균 씨와의 이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회에 순방할 때 얼굴 사진에 보이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뭐 누구 만나가지고 뭐 지시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있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정치와 관련된 인사 또 정치와 관련된 그 소통, 정치와 관련된 문자를 주고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활동 자제라는 게 사진에 카메라에 보이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좀 잘 보이지 않고 제2부속실 만들어서 그냥 일정을 관리하겠다?
그 일정만 필요한 걸 하면 되죠. 뭐 소외된 사람들이나 의사에 어려운 사람들, 네. 약자들 조용히 표시안에 가서 좀 살펴보고 필요한 거 좀 경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게 김영성 관련, 명태균 관련, 뭐 심평 변호사하고 전화 통화하고 진중권하고 30분 통화하고 한동훈한테 사과할게 문자 보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배우자가 그런 거 하는 겁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흥분하면 안 돼. 아니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뭐 국민의 눈높이라고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를 한 것으로 네, 보이긴 네. 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대통령은 진짜 그 사랑꾼인가 봐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고 또 알려졌어요. 그게 아마 허우맹랑하다고 그 이야기 같은데. 네. 네. 왜냐면 뭐 말도 안 되는